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임장을 하기 위해 나온 곳은 인근에 국방부가 있는 삼각지역입니다. 삼각지는 지역명이고 행정동은 한강노동 일가입니다. 삼각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적, 문화적, 상업적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삼각지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강남 개발 이전에 서울의 도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삼각지는 서울의 주요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유하여 이동하며 최근 용산기지의 반환으로 용산민족공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재건축 사업으로 이슈의 중심인 삼각맨션이 있고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서울 보훈청 부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내부의 재개발 가능성도 임장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지역 북서쪽 고가로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 철길을 중심으로 왼쪽 편으로 한강대로 방향입니다. 점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통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삼각지역 인근에 파크자이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곳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각맨션의 재개발입니다. 용산 중에서도 진짜 최강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공원에 바로 붙어있고 용산에서 보기 드문 더블 역세권입니다. 1970년 준공된 총이동 130가구, 지상 6층짜리 건물입니다. 55년차 노후 건축물입니다. 용산공원이 인근이고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과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고 바로 위에 캠프팀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도는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이만한 아파트의 노후도는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삼각맨션은 1970년에 지어진 54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어질 당시에는 맨션이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좋은 아파트였지만 한전 부지와 인근 상가주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재개발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는 실제 현장 내부의 문제를 더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해관계자들을 보면 전체 토지의 40%의 지분을 가지는 단독 대주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대지주는 상가 소유자들로 전체 토지의 44%를 상가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각맨션의 아파트 소유자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전력 사업구역을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삼각맨션 자체만으로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하나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근린생활 건물들 문제를 안고 가야 하나 결국 한국전력과는 분리하였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은 나빠질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용산구청은 용산구 한강로 일가 231-30 1원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일대는 서울시가 2010년 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삼각지역 역세권 배후지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 곳입니다. 2016년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의 41%가량을 소유한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었습니다. 이후 삼각맨션 실거주자들과 토지소유권자 사이에 의견차가 존재해 정비사업 진행에 애를 먹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보안 문제가 거론되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은 24년 5월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을 삼각맨션 지구와 한국전력공사 지구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삼강맨션 지구는 면적 15,945제곱미터로 주거복합으로 한국전력공사 지구는 면적 4,914제곱미터로 업무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상업지역 및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정비구역일 때는 이번 재개발로 삼강맨션 지구는 준주거로 한국전력공사 지구는 준주거와 일반 상업지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수는 240여 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는 570가구로 계획되어 있고 조합원을 포함한 46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임대주택은 108가구입니다. 알짜 입지에 지어지는 만큼 고분양가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원 분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 대상으로도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약 5,200만원의 고가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 비례율은 90.41%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정비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인 현재의 보훈청 부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로도 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가 158번지 일대 지하철 4호선, 6호선 삼각지역 주변이며 용산공원과 캠프킨 부지에 인접하여 용산 역세권 개발의 중심에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최고인 지역입니다. 한강로도 시환경정비구역은 예전에 전쟁기념관 전면지역과 한강로 158번지 일대를 결합개발 방식으로 진행한 최초의 사업구역입니다. 협소한 전쟁기념관 전면부를 용산공원과 연결되는 호국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당시의 배치도인데 향후 사업 시행인가 과정에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나온다면 개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23년 11월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12년 만에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결합개발로 묶인 두 지역 중 전쟁기념관, 인근 주택가 소유주들로 확인되었고 결합개발은 사업성, 경관보호 등 각종 제약이 있는 두 개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동의한 전면부 주민수는 98명으로 전면부 기준 주민 동의율 70.5%입니다. 구역 내 정부기관이나 해외 거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를 제외하면 총 78.4%가 이태원로 남측과의 결합개발 철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는 한강로 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8명의 36.5%에 해당합니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구릉지는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 줄어든 용적률은 역세권으로 이전해 고밀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개발이 익은 추후 두 지역이 나누어 갔습니다. 한강로 구역의 경우 남산 조망권 확보가 걸림돌이었던 전쟁기념관 앞 노후주택가와 삼각지역 사거리, 이태원로 남측인 한강로 일가 158 일대와 결합되어 있고 전쟁기념관 인근은 공원과 보훈처 이전 부지로 활용되고 길 건너 대구탕 골목이 있던 위치에는 주상복합 3개 동,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이 들어서는 계획입니다.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건축 계획입니다. 사업 면적은 41,744제곱미터로 12,600평입니다. 토지는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주상복합 3개동, 업무 판매시설 2개동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합원 수 268명입니다. 당초 용적률 448%로 지하 5개층, 지상 38개층 최고 높이 119m로 공동주택 476세대, 오피스텔 388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면 구역 지정이 2011년 10월 13일에 되었고 조합 설립은 2012년 10월 18일에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보훈청 자리가 이전을 하게 돼서 공원과 주상복합 상업업 무시설로 복합 개발이 되는 내용으로 용산공원을 동남향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도 많아서 사업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상가 소유자들의 동향이 반대 의견이 많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 속도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고 상가조합원의 반대 여부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지역들은 정말 더블 역세권이라는 뛰어난 입지와 공원 조망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입지적인 강점은 갖추고 있지만
자체적인 특별계획 구역 내에 여러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쉽게 판단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변 지역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탕 골목입니다. 대구탕 식당이 삼각지에 처음 자리 잡은 것은 1979년으로 이 시기에 대구탕 전문 식당들이 모여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을 전후하여 대구탕 식당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삼각지 대구탕 골목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국방부에 근무하였는데 원대구탕이라는 식당이 1979년에 처음으로 이 골목에서 대구탕 집을 열었으며 이곳이 삼각지 대구탕 골목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구와 명태가 엄청 많이 잡히는 시절이었습니다. 삼각지 대구탕 골목은 대구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장소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 있는 맛집 거리입니다. 이제는 영화 촬영지나 하나의 문화재로 느껴지는 삼각맨션입니다. 계획상 570가구 아파트로 재탄생 예정이나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래된 맛집도 많지만 주변이 지저분하고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주변에 캠프킨 부지가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주변의 디벨로퍼랑 자산가들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용산이라는 입지로 주변의 민족공원이 가까워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리단길과 삼각지 일대는 성수동처럼 계속 카페, 레스토랑, 샵들로 바뀌고 있어 젊은 인스타, 피플들의 새로운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많은 구역의 집장사들이 신축할 빌라들이 많이 있고 도로변은 건물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면 재개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